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조절을 좀 실패해가지고 마지막 시간은 좀 더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방법인데요. 몇 번 이렇게 들으시면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적 공부가 끝나게 되면은 종류와 등록사가 끝나면 39페이지부터는 뭐 지적 공부를 어떻게 보존하고 또 반출, 밖으로 빼내는 거, 그 다음에 40페이지 보시면 공개하는 방법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요 내용들은 뭐 특별한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 강의 시간에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요. 바로 이제 제 4장으로 들어갑니다. 3장에서는 이제 지적 공부의 종류와 그 등록사항만 잘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1, 2, 3장을 고쳐오면서 뭘 했냐면요. 자, 토지를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한다라고 했을 때 그 등록 방법과 지적 공부의 각각의 종류에 따른 그 등록되는 사항들을 다룬 거죠. 자, 그래서 이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자,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등록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등록 장부도 알았으니까 다 등록을 했어요.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토지의 표시라고 했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는 계속 나오죠. 소재, 지번, 지목, 그리고 면적, 경계, 좌표가 있죠. 자, 토지 표시만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더해서 소유자도 등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록이 다 끝나면 여기서 모든 게 끝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적법에서 그나마 조금 어렵고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 이제 제 4장이에요. 제 4장이 이제 지적법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기초였고요. 자, 그러면 이때요. 다 등록되는데 이 토지의 표시가 변경될 수가 있잖아요. 지목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죠. 또 면적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이 되었는데 등록된 토지가 둘로 분할을 했어요. 분할을 하게 되면 새롭게 지번을 또 부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또 변경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변경이 되면 다시 지적 공부를 꺼내 가지고 다시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되겠죠. 자, 이때요. 자, 토지의 표시를요. 새로이 정한다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예를 들면 지적 공부에 모든 토지가 다 등록이 되었습니다. 다 등록이 된 다음에 여기는 바다예요. 그랬는데 여기에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습니다.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어요. 자,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으니까 새롭게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적도를 열어가지고 다시 여기다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토지가 발생하게 되면 새롭게 다시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새롭게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거고, 또는 새로운 토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지목이 변경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 자체가 변경될 수도 있어요. 토지를 분할 또는 합병을 하게 되면은 토지의 면적이 변경이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면 지적 공부를 열어서 다시 또 정리를 해야 되겠죠. 또 이렇게 새로운 토지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요. 어떤 토지는 여기가 조그마한 토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이 토지는 이제 바다가 됐죠. 바다가 됐으니까 더 이상 토지가 아닌 거죠. 토지가 아니니까 다시 지적 공부를 열어가지고 이것을 말소를 해야 되겠죠. 더 이상 토지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소하는 것. 자, 이렇게 토지의 표시를 새롭게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이동. 토지의 이동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적 국정주의, 직권 등록주의 할 때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하는데,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거기서 토지 이동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토지의 이동이라는 것은 토지의 표시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동.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토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민법에서는 권리라는 말이 나오면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죠. 권리의 변동과 비슷합니다. 권리의 변동이라는 것은 권리를 새롭게 취득, 발생한다든지 권리가 변경된다든지 권리가 소멸, 상실되면 이것을 세 개를 합쳐서 우리는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죠. 이것과 비슷한 거죠. 토지의 이동은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지적 공부를 다시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지적 공부를 열어서. 자, 이때 토지의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것을 우리는 특히 토지 이동 정리라고 합니다. 토지 이동에 따라서 정리를 하니까요. 토지 이동 정리. 자, 그런데 지적 공부에는 부수적으로 소유자도 등록을 하는데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가백에서 을로 소유자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소유자가 변경됐으니까 지적 공부를 열어서 다시 소유자를 정리해야 되겠죠. 자, 소유자가 변경되어서 소유자를 다시 정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소유자 정리라고 해요. 자, 그럼 이때 토지의 표시에 대한 정리인 토지 이동 정리와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 하는 소유자 정리,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지적 정리라고 합니다. 다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 정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적 정리하는 절차를 다시 봅니다. 지적 정리의 절차를 보는데 우리는 절차법이에요.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느냐. 자, 그런데 소유자 정리하는 과정을 보죠. 소유자가 가백에서 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소유자를 정리하게 되는데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는 등기부가 우선이라고 했죠. 지적 공부가 우선이 아니라 등기부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등기부는 여전히 갑으로 남아 있습니다. 갑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적 공부에는 을로 만약에 돼 있다고 해보죠. 그럼 소유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이 여전히 소유자죠. 등기부에 갑으로 돼 있으니까. 따라서요. 등기부에 갑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지적 공부는 을로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소유자가 등기부하고 지적 공부가 일치가 돼야 될 테니까. 지적 공부에 아무리 을로 해봤자요.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등기부에 갑으로 돼 있으면 여전히 갑이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요. 지적소관청에 내가 소유자입니다 라고 아무리 해봤자 지적소관청에서는 지적공부에 을로 소유자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유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뭘 어디부터 가야 돼요? 등기소부터 가야 돼요. 등기소 가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한 다음에 이 등기부 등본을 떼가지고 지적소관청에 가서 내가 이제 소유자니까 나로 소유자를 바꿔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소유자 정리는요. 간단해요. 소유자 정리는 뭘 보고 소유자를 정리합니까? 등기부를 보고 소유자를 정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 소유자냐 을이 소유자냐는 지적소관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기소에서 결정되어 등기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는 거죠. 옮겨 적습니다. 따라서 소유자 정리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등기 관련 서류를 보고 소유자 정리해요. 대표적인 것이 뭐 등기부 등본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등기 관련 서류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직접 조사해서 정리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등기 관련 서류에 따라서 정리한다. 그런데 만약에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요. 자, 우리가 첫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그 첫 시간에 설명했던 것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최초에 등록을 합니다. 이게 신규 등록이라고 했죠. 자, 최초에 등록하는 신규 등록할 당시에는 등기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기부가 없죠. 등기부가 없으니까 소유자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소유자 정리를 등기부를 보고 정리할 수가 없는 거죠. 등기부가 없어요. 등기부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최초로 소유자를 기록할 때는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합니다. 조사해서 등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래서 최초에 등록하는 신규 등록의 경우에만 그 소유자까지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외하고 등기부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 서류에서 정리를 한다. 그래서 소유자 정리 절차는 이게 끝이에요. 간단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토지의 표시는 누가 결정합니까? 지적소관청에서 자기들이 직접 결정하는 거죠. 토지 표시는 지적공부가 우선이니까 이 지적공부를 보고 등기부가 옮겨 적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토지 이동 정리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 어떻게 정리했냐에 따라서 이것을 보고 등기부를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토지 이동 정리. 자, 그러면은 토지의 이동이 발생했을 때 토지 이동 정리하는 절차는 큰 이제 뼈대는 뭐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은 지목이 바뀌면은 그 지목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목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지적소관청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토지 이동 정리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직권 등록주의 했죠. 그래서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정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그 지적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직권.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토지 이동 정리를 할 때는 토지 소유자가 이제 신청서를 썼어요. 그래서 나 원래 대인데 이것을 밭으로 바꿨으니까 전으로 등록을 이제 해달라고 합니다. 지목이 변경됐으니까 지목 변경 신청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래 이 사람이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밭으로 바뀌지도 않았는데도 밭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신청서만 보고 지적소관청에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지목을 변경해 주지는 않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런 신청을 하게 된다든지 또는 물론 직권으로 신청이 없어서 직권으로 등록을 할 때도 정리를 할 때도 반드시 모든 토지 이동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토지 이동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 다 조사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변경된 것이 맞는지를 다 조사해요. 자, 조사한다는 것은 모든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 다 조사를 합니다. 직접 나가서. 조사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만약에 면적이나 경계, 좌표의 이동이 발생했을 때요. 이럴 경우에는 정확한 값을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도 하겠죠. 측량. 측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계를 정확히 정하고 그 다음에 면적도 정확히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발생했을 때는 측량도 합니다. 측량. 자, 측량은 어떤 경우만 하겠습니까? 면적, 경계, 좌표의 이동이 발생했을 때. 지목이 바뀌었을 때는 측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지번이 바뀌는데 측량할 필요는 없겠죠. 또 양촌지가 신공지로 소재가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어요. 동이름이. 측량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 세 가지 경우에만 이제 측량을 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 면적, 경계, 좌표에 이동이 발생했다. 즉 변경 등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유일하게 측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합병이에요. 합병의 면적은 이렇게 합니다. 요 두 필지가 있는데 이 두 필지를 하나로 합병을 해버렸습니다. 면적은 합산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경계는 지워버리면 되겠죠. 따로 측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측량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합병의 경우에는 측량을 하지 않는다. 합병을 제외하고는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있으면 측량을 한다. 자, 그러면은 큰 흐름은 어떻습니까? 신청 직권에 의해서 조사 측량하여 토지 이동 정지를 한다라는 거죠. 큰 흐름을 먼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큰 절차. 그리고 세부적인 절차들은 여기다 살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입문서에는 요 내용들이 그림이 없지만은요, 여러분 또 기본서에는 이제 보기 좋게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다 그려놨으니까 지금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적 정리가 끝났어요. 자, 정리가 끝나면은 여기서 모든 게 끝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끝나면은 좋겠지만 만약에 지적 정리하는 과정에서요, 지번을 새로 정했다든지 지목이 바뀌었다든지 면적이 바뀌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에도 기록된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지적소관청에서는 그 지목을 대에서 전으로 바꿨습니다. 아, 진짜로 전이 됐어요. 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들만 이렇게 딱 바꿔놓으면은요, 등기부에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지목이 지금 현재 대로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대도 그대로 있겠죠. 그러니까 지적공부하고 등기부하고 이게 틀려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틀리면 우리가 국민들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자,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자, 지목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가 지적공부를 보고 옮겨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적공부에 지목이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아침 먹고 열어보고 점심 먹고 열어보고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자, 지적소관청에서 전으로 바꿨으면은 야, 너희들도 빨리 등기부 대에서 전으로 바꿔라 라고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해주면 그때 빨리 바꾸면 되겠죠. 따라서 지적 정리한 사항이요, 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으로서 등기부에도 기록되는 사항의 정리, 변경이 있었을 때는 등기도 빨리 바꿔라라고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합니다. 이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공서와의 관계에서요, 이게 어떤 관공서가 있습니다. A라는 관공서가 있는데 여기 위에 직접 상관이 있어요. 상관. B라는 이제 그 상관이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촉탁하고 부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때리는 거죠. 하급 기관이니까. 그런데 관공서들끼리요, 동급 관공서예요. 이게 C.
자, 지적소관청하고 등기소는 동급이죠. 서로 부서도 틀리잖아요. 여기는 행정부, 여기는 사법부니까. 이럴 경우에 서로 관공서들끼리 서로 이런 경우는 명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공서들끼리 서로 부탁을 할 때는 이렇게 촉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촉탁이라는 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공서들 간에 서로 뭔가를 요구한다든지 부탁을 하게 되면 동급이죠. 동급 관공서들끼리 부탁을 하게 되면 이제 촉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 지적정리를 한 다음에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야 너희들도 빨리 변경 등기를 하여라 라고 촉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촉탁을 받으면은 등기소에서 이제 연락이 왔으니까 지적소관청에 연락이 왔으니까 등기소에서 아 그래 대의소 조원으로 바뀌었어 라고 해서 이 사람들도 등기부도 대의소 조원으로 이제 변경 등기를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일치가 되는 거죠. 다만요 등기 촉탁과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예외가 있는데요. 자, 신규 등록을 했을 때요. 자, 최초에 신규 등록을 했을 경우에 이때는 등기부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등기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등기를 바꿔라라는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겠죠. 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등기부가 없는데 뭘 등기를 어떻게 고쳐라 말을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신규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겠죠. 없겠죠. 그래서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등기하는 과정은 이렇게 된다고 했죠. 자, 신규 등록해서 이제 지적 공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소유자가 자기가 등기를 하고 싶으면은 이제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을 하면은 그때 등기부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등기소에 갈 때는 뭘 들고 간다고요? 토지대장을 들고 갑니다. 토지대장. 그럼 현재 토지대장은 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고 그대로 등기부에 기록하면 되기 때문에요. 따로 뭐 촉탁의 문제가 생기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따로 등기 촉탁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적 또 뭐 지목 면적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등기 촉탁을 한다. 그러나 신규 등록은 할 필요 없다. 경계가 바뀌었다랄지 좌표가 바뀌었을 때는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이건 등기부에 기록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방금 했던 이제 예외적으로요. 소재예요, 소재. 소재가 바뀌었을 때 생각해 보죠. 자, 양촌리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 이거 이름 너무 촌스럽다 해가지고 신공리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꿨습니다. 명칭을 바꿨다는 거죠. 그럼 소재가 바뀐 것이죠. 자, 그럼 소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적공부의 양촌리를 다 신공리로 바꿔야 되겠죠. 등기부의 양촌리로 되어 있는 것도 신공리로 다 바꿔야 되겠죠. 근데 양촌리엔 토지가 한 100필지가 있는데 100필지 중에서 70필지는 지금 바꿨는데 앞으로 아직 남아있는 30필지는 아직 안 바꿨어요. 자, 그러면 안 바뀌어가지고 이 30필지는요 여전히 양촌리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0필지는 이 토지가 양촌리에 있는 거예요? 신공리에 있는 거예요? 신공리죠, 신공리.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요거 70필지는 양촌이고 신공리고 30필지는 양촌이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것은 법으로 위해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할 필요도 없는 거죠. 법으로 바꿔가지고 야 이거 고쳐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알고 있고 지적소관청도 알고 있고 또 어디도 알겠습니까? 등기소도 당연히 알겠죠. 법으로 바꿔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모두가 아는 겁니다. 서로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소재가 바뀌었을 때는 따로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야 소재가 야 양촌리에서 신공지로 바뀌었다더라 너를 바꿔라라고 하면은 등기소에서 이러겠죠. 야 그거 우리도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잖아요. 법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이건 등기 촉탁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결국 지번 지목 면적의 이동이 있을 때만 이제 등기 촉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등기 촉탁을 통해서 지적공부와 이제 등기부가 이제 일치를 시켰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마지막으로. 자,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되면은 지적이 정리됐다라는 사실, 자, 지목이 이렇게 바뀌었다, 면적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이제 통지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이 정리되었다라는 등의 사유를 이제 통지를 한다는 거죠. 토지 소유자에게. 그래야 이제 토지 소유자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때 통지하는 방법에서도요. 우리가 나중에 또 합니다만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적 정리를 했을 때는 이미 토지 소유자가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신청한 것이니까 알고 있죠. 그래서 자기 토지 소유자가 신청에 의해서 지적 정리를 했을 때는 따로 통지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아 가지고 직권으로 만약에 정리를 해버렸어요. 직권으로 정리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지목이 언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모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직권으로 정리했을 때는 이렇게 통지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통지 과정까지 다 끝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제4장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발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새로운 토지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요. 이러면은 이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또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 사유는요.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등록 말소고 변경되는 경우는 이 한 필지 토지를 어떻습니까? 이걸 둘로 분할을 해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 이동이 발생하는 거죠. 또 이 두 토지를 합병을 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표시에 이동이 발생하게 되겠죠. 면적이 바뀌니까요. 면적이 바뀌니까. 또 그 이외에도 뭐 단순히 지목만 변경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양한 원인이 총 한 11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11가지에 대한 개별적인 그 토지 이동에 따른 이제 개별적인 절차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11가지 중에서도 특히 이제 9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9가지만 여기서 주로 다루게 되는데, 이것도 다 다루면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가지에 대한 내용만 다룰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개별적인 뭐 신규 등록을 할 때, 분할을 할 때, 합병을 할 때, 그럴 때 토지 이동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토지 이동 정리라는 그 과정을 다룰 텐데, 큰 흐름은 다 동일합니다. 일단 큰 흐름은 이렇게 동일하고, 다만 신규 등록을 할 때, 분할을 할 때, 합병을 할 때 각각의 개별적인 특징들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특징이 있는 절차, 특수한 절차, 그것들만 이제 추가시키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이제 다루게 됩니다. 자, 먼저요. 42페이지 먼저 보시면 이제 토지 이동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자,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만은 우리는 토지 이동이라고 해요. 따라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은 토지 이동이라고 하지 않고요. 개별 공시지가가 바뀝니다. 개별 공시지가도 바뀔 수 있어요. 자, 개별 공시지가가 바뀌는 것은 토지의 이동이 아닌 거죠. 개별 공시지가는 여기 6개 중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토지의 이동은 이 6가지가 새로 정, 변경, 말소하는 것만을 말합니다. 이것을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토지의 표시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동이 발생했을 경우만 우리는 토지 이동이라고 한다. 자, 밑에요. 토지의 이동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다룰 내용이에요. 그래서 왼쪽 칸에 보시면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축척 변경 등등이 있고, 오른쪽 보시면 합병, 지목 변경 등등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크게 둘로 나눴을 때요. 토지 이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가끔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모든 토지 이동 같은 경우에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구별 사유가 되지 않고요.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측량도 해야 된다고 했죠.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있을 때는 측량도 해야 된다. 그래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토지 이동과 측량할 필요가 없는 토지 이동,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왼쪽 보시면은 토지 이동 조사 외에 측량 검사도 필요한 토지 이동이고, 오른쪽에는 토지 이동 조사는 모두 하기 때문에 조사만 하고 따로 측량 검사는 하지 않는 토지 이동이요. 근데 이것도 뭐 외울 내용이 아닙니다. 자, 이 3가지만 측량을 하고 요 3가지는 측량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그러면 소재에 해당하는 것이 맨 밑에, 오른쪽 칸 맨 밑에 보시면은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측량할 필요 없잖아요. 소재만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측량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소재 변경을요, 이렇게 행정구역 명칭 변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지번 변경이 있죠. 지번 변경은 측량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지목 변경. 이거 측량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합병 있죠. 자, 합병을 하게 되면 면적이 늘어나죠. 면적. 그래서 면적 이동이 발생하지만 유일하게 측량하지 않는 것이 합병이라고 했죠. 이거 안 하고요. 가운데 있는 것이요.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 말소 있는데, 자, 보죠. 자, 이 토지가요. 전부가 다 바다가 됐습니다. 이 토지가. 그러니까 바닷물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요. 여기까지 들어온다고 해보죠.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와요. 여기까지. 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와요. 자, 그러면은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오면 요 필지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원래 100번지고요. 옆에 조그마한 토지가 100번지고 여기가 101번지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100번지는 전부가 바다가 됐죠.
그러나 101번지는 일부만, 101번지는 전부가 바다가 됐고 100번지는 일부만 바다가 됐죠. 여기까지 들어왔잖아요. 자, 그러면은 100번지는 전부가 바다가 된 것이 아니라 일부만 바다가 됐기 때문에 다시 바다와 육지와의 경계를 정해야 되겠죠. 토지. 측량을 하고요. 다시 또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일부가 바다가 됐을 경우에는 바다가 안 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경계를 다시 정하고 면적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을 합니다. 근데 전부가 바다가 된 부분 101번지는 측량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바다가 돼버렸으니까 그냥 다 말소해버리면 되겠죠. 따라서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있어서는 세 번째 보시면 오른쪽에 전부가 바다가 되어서 전부를 등록 말소하는 경우는 측량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왼쪽에 네 번째처럼 바다가 된 토지에 바다로 된 토지에 일부만 등록 말소할 때요. 일부만 바다가 됐을 때는 측량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자, 요 자세한 사항은요 또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는데 측량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는 쉽게 구분을 했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자, 3번 보시면은 이제 토지 이동의 구체적인 원인들을 봅니다. 원인에 따른 그 절차들을 이제 하나씩 해 나가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양가로 신규 등록이 있죠.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을 하게 되면 토지의 표시를 다 새롭게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적 정리, 즉 토지 이동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예컨대 이런 게 되겠죠. 우리 앞에서 했던 공유 수면을 이 부분을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토지가 발생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지본도 부여하고요. 지목도 부여하고 면적도 측정하고요. 경계도 새로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 공부를 열어서 다시 이제 지적을 정리합니다. 토지 이동 정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신규 등록을 했을 때 토지 이동 정리 절차를 보시면 동그라미 의 보시면 이제 신규 등록의 개념이 나와요. 개념. 자, 개념은 뭐 간단합니다. 자, 신규 등록이라는 새로 조성된 토지요. 그러니까 공유 수면을 매립했다는 거죠. 그러면 새롭게 토지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신규 등록을 할 것이고 또는요. 지적 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기 멀리 바다에요. 섬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섬을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야 섬을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했으니까 이것은 새롭게 만들어진 토지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토지였지만 지적 공부에 등록되지 않았던 토지인 거죠. 이것은 등록 누락 토지인 거죠. 이것은 신규 등록 토지고 이것은 그러니까 새롭게 발생된 토지고 이것은 등록이 누락되었던 토지죠. 이 등록이 누락됐던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발견을 했으니까 다시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해가지고요. 방금 했던 것들이 나옵니다. 이해가. 자, 공유수면 등을 매립하여 토지를 새로이 조성하거나 또는 무인도처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등록이 누락된 토지에 대해서 다시 발견해서 등록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롭게 등록을 하니까요. 자, 그러면 신규 등록을 할 때 이제 토지 이동 정지 절차를 보죠. 자, 오른쪽 보시면은 자, 일단 토지 이동 정리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먼저 이 신청 절차요. 자, 1 보시면은 누가 신청하느냐? 신청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겠죠.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가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것은 모르셔도 돼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규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해서 60일이라는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신청을 하라는 거죠. 하라. 안 내면은 뭐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청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래서 빨리빨리 신청을 하라는 거죠. 그래야 정확한 내용을 이제 기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바로 토지 소유자일 테니까. 물론 여기에는 없지만은요. 만약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보겠지만 직권으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없지만 이거는 다 공통적인 거예요.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신청하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요. 요 내용은 뒤에서 다시 나오니까 이제 신청은 60일에 신청해야 된다. 자, 그럼 신청을 할 때는요. 니은 보시면은 신청서를 쓰겠죠. 그래서 군청이나 구청 가가지고 신규 등록 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신청을 해요. 그래서 자, 니은 보시면 토지 소유자는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는 그 신규 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신청서 씁니다. 그리고 신규 등록에서 특징인데요.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첨부 서류를 또 하나 들고 가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첨부 서류가 뭐가 되느냐? 요것이 또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자, 요거예요. 자, 신규 등록을 할 때는요. 소유자도 직접 조사해서 등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등기부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신규 등록을 할 때 과연 이 사람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최초에 신규 등록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신규 등록 신청서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미 등기된 토지였으면은 소유자 정리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러니까 소유자 정리를 할 때는 등기 관련 서류를 들고 가지만은 신규 등록이니까 등기 관련 서류는 없어요. 그러면은 소유자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갑은 자기가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돼요. 소유자 증명서류. 다시 말해서 신규 등록 토지 이동 정리 신청을 합니다. 할 때 이때 신규 등록 신청할 때는 소유자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소유자 정리를 하기 위한 등기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 내가 소유자라는 증명서류를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 직접 조사한다는 것은요, 직접 나가가지고 소유자가 누군지를 어떻게 뭐 소리치면서 누가 소유자입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자기가 소유자라는 소유권 증명서류를 첨부해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는 이 소유권 증명서류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권 증명서류가 진실하다, 맞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소유자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소유권 증명서류를 첨부해 달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특징인 거죠. 다른 토지 이동 정리를 할 때는요, 등기돼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 보고 바로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들고 갈 필요가 없어요. 들고 갈 필요 없지만 신규 등록만 이렇게 소유권 증명서류를 들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소유권 증명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해가지고 그 예가 A, B, C에 나와 있어요. 자, A 보시면, 자,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이에요. 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여기 무인도가 있는데 이 무인도에 대해서요,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거라고 합니다. 이건 내 거다라고 하고, 을이라는 사람은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내 거다라고 해요. 서로 토지에 관한 분쟁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적공부에 등록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등기부도 없어요. 그럼 누가 소유자인지 누가 결정합니까? 법원에서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쟁이 생기면 법원 가가지고 야 이건 갑의 것이야 라고 하게 되면 갑의 것이 되는 거죠. 을의 것이야 라고 하면 을의 것이 되겠죠. 따라서 갑은 이게 내 것이다 라고 하면은 갑이 이제 소유자로서 신규 등록 신청을 하면서 자기가 승소 판결문 있겠죠. 그 상소 판결문을 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유권 증명서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을 들고 가야 되고요. 소유권 증명서류로. 또 하나는 동그라미 B 보시면은요. 자, 여기는 이제 공유 수면을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을 하는데 어떤 뭐 개인이 바다를 매립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뭐 현대건설이 매립을 한다. 그러면은 현대건설이 자기가 마음대로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국가의 토지예요. 바다니까. 그러면은 이거 매립할 때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아가지고 여기 쪽을 우리가 매립하겠다라고 하면은 국가가 허가를 해주면은 매립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가가 허가를 해줄 때 이렇게 했죠. 자, 매립하게 되면 그 중에 3분의 1은 국가에 헌납하라는 거죠. 헌납을 하고 나머지 너희들 가져라. 그러면은 현대건설 측에서는 3분의 1을 국가를 주고도 남는 게 있다 생각하면은 이제 매립 들어가는 것이죠. 매립하겠죠. 자, 그래서 현대건설이 이제 매립을 끝냈습니다. 다. 자, 매립을 끝내게 되면요. 먼저 허가를 받아서 매립을 시작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 끝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준공검사가 끝나야 토지가 이제 드디어 발생을 한 거예요. 건물 같은 경우도 그러죠. 건물 같은 경우도 건물을 여기다 지으려고 하게 되면요. 건물 함부로 짓는 것이 아니라 건축 허가를 받습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건축 허가를 받고요. 그래서 건물을 잘 지은 다음에 다 지은 다음에 뭐 합니까? 또 준공검사를 또 받는 거죠. 준공검사를 받아가지고 아, 건물이 다 지어졌구나 라고 하면 그때 건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새롭게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건물을 이 사람이 지어가지고요. 신축을 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준공검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때 건물이 발생을 해요. 자, 발생을 하게 되면 이 건물은 누가 소유자입니까? 당연히 갑이 소유자죠. 갑이 지었으니까. 갑이 소유자예요. 지금 현재 건축물 대장도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등기부도 없는 거죠. 막 지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도 없고 그 다음에 뭐요? 등기부도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갑이 매립이 다 끝나게 되면 아직은 토지 대장도 없고 등기부도 없죠. 토지 대장 등기부 없이도 이 토지는 누가 소유하는 거예요? 만약에 현대건설에서 매립을 했으면 현대건설이 바로 소유하는 거죠. 이 소유권의 개념은요. 토지 대장이나 등기부 없어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원시취득이라고 하는 거죠.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뭐 대장이나 등기부 없어도 바로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대건설이 어떻습니까? 소유자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소유자로서 토지의 지적공부에 신규 등록을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적 공부가 나오기 전에 뭐부터 발생합니까? 소유권이 먼저 발생을 하는 거죠. 소유권이 발생을 하고 그 소유자가 이제 신규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비로소 지적 공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지적 공부 등본을 떼 가지고 등기 신청을 하면은 그때 등기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소유자가 있습니다. 소유자. 그럼 이때 현대건설이에요. 현대건설이. 자, 신규 등록 신청을 할 때요.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준공검사가 받게 되면 이제 토지가 발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때 준공검사는 누구한테 나오느냐? 매립한 사람한테 준공검사가 나오게 되겠죠. 이제 건물을 신축한 사람한테 준공검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준공검사가 갑으로 나왔으면은 갑이 소유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토지도 준공검사가 현대건설 앞으로 나오게 되면 현대건설이 소유자라는 걸 의미하겠죠. 따라서 현대건설은 신규 등록 신청을 할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유권 증명서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동그라미 B에 있습니다. 자, 도묘수면을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법률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매립을 했을 경우에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을 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매립을 했을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준공검사 나오기 때문에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을 이제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게 소유권 증명서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C 보시면요. C 보시면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증명서류로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을 들고 갑니다. 자, 요 내용은 뭐냐면요. 자, 여기서 어떤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저기 충청남도에 어떤 개발을 합니다. 어떤 지역을 개발해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쭉 하는 과정에서 어떤 토지를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남는 토지가 발생했어요. 계획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남는 토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다 한 다음에 원래 소유자들한테 다 줬어요. 다 주고 남는 토지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가 누가 소유하느냐의 문제예요. 자, 이런 소유권 문제는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할 텐데요. 자, 소유권이 없는 어떤 동산이 있을 때요. 동산 움직이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물건을 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을 내가 버려버릴 수가 있겠죠. 자, 이 버려버린 순간 이 물건의 소유자는 없죠. 우리가 재활용품 이렇게 밖에 내다 댈 때요. 이거 버렸잖아요. 버렸으니까 이건 소유자가 없는 물건이 되겠죠. 이런 소유자 없는 물건은요. 먼저 선점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동산 같은 경우는 선점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요. 만약에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요.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겠죠. 싸우느라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은요. 항상 국유로 합니다. 국유.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가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없는 동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점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부동산은 국유예요. 국유. 그래서 이 물건은 이제 국유입니다. 국유. 그런데 이게 충청남도에서 개발을 해가지고요. 이건 충청남도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이 토지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좀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데 이거는 국가라는 거죠. 국가의 소유예요. 따라서 충청남도가 이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너희들 소유해라라고 해서 국가로부터 허락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국가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담당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지만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따라서 이제 고려에서 나오는 거죠. 동그라미 C 보시면요. 만약에 도시계획구역에 토지가 발생했는데 이거 소유자 없는 물건이 발생했어요. 이 물건을 그러면 국유가 돼버리는 거죠. 이 국유가 되는 것을 그 지방자치단체가 자기가 소유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명예,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고자 하는데요. 등록하고 싶을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를 가지고 오라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협의 문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은요,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D는요, 이제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그러니까 A, B, C는 예시였을 뿐이라는 거죠. 예시였을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오면요. 예시해가지고 다음 중 신규 등록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가 아닌 것 해가지고 쭉 나와가지고 예시로 1, 2, 3, 4 쭉 나오면서 우리가 A, B, C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타 뭐 소유권 증명서류 한 다음에 5 해가지고 등기부 등본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유자 정리는 등기부 등본 보고 한다라고 해서 등기부 등본 해버리면 틀린다라는 거죠. 등기부 등본은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동그라미 그다음에 동그라미 디귿 보시면은요. 이제 요것만 조금 읽고 끝낼게요. 자, 위에 니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리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서류의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 이 말은요. 자, H건설, 그러니까 현대건설에 준공검사 확인증을 누가 써주냐면요. 여기 만약 군이었으면은 군청에서 그러니까 군수가 되겠죠. 군수가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을 줍니다. 자, 그러면은 현대건설이요. 신규 등록 신청은 군에 가서 신청을 하겠죠. 근데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의 원본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군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얘들한테는 사본만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사본을 들고 가야 되는데 원본이 어차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사본을 가져갈 필요 없이 야, 너희들 원본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거 확인해 봐라. 라고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출해야 될 서류를요. 지적소관청에 자기들이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굳이 사본을 들고 갈 필요 없이 너희들 확인해 보면 바로 알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 확인으로서 제출을 가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요. 앞으로도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원본을 지적소관청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사본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확인으로서 가름할 수 있다. 마지막 동그라미 3번째 등록 절차입니다. 자, 기억 보시면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 측량을 해야 되겠죠. 신규 등록할 때는 면적 경계도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지적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록을 한다는 것이고 니은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겁니다. 자, 토지의 표시사항은 물론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지적소관청에 직접 조사 결정한다는 거죠. 조사에 등록한다.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 관련 소리가 없기 때문에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소유권 증명서류를 첨부해 가야 되는 거죠. 다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디귿 보시면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 방금 설명했죠.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아직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특색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특색들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등록 전환까지 할까 했는데 시간이 좀 오버가 돼서 자,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흐름이요. 토지의 이동이 발생했을 때 그 토지 이동을 정리하는 이동에 따른 정지 절차 큰 흐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토지 이동에 따른 정지 절차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